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굉장히 엄청나게 며칠은 추웠는데 뭐 며칠 전부터 또 조금 풀려서 조금 낫네요. 따뜻한 데 있다가 겨울을 지금 서울에서 보내고 있는데 상당히 왜냐하면은 저는 좀 차를 버리고 걸어 다니다 보니까 상당히 이렇게 뭘 치장을 해야 할 게 많더라고요. 목도리도 해야 되고 마스크도 해야 되고 모자도 써야 되고 코트도 여기 이거 말고 또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코트를 입고 막 이러니까 사무실 들어오면 또 좀 굉장히 덥잖아요. 그래서 다니기가 조금 힘들다 이런 불편함만 있고 나머지는 뭐 제 나라니까 모든 것은 다 편하고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좋은 책이 나와 있어서 소개시켜 드리려고 말씀을 드리려고 지금 합니다. 좋은 책의 영인이라는 경제 칼럼 리스트인데요. 이 사람이 세계 경제의 파티는 끝났다. 위험한 미래 해서 좋은 책이 지금 나왔습니다. 저는 이 책을 보면서 굉장히 이제 앞으로에 대한 미래가 굉장히 안 좋다라는 생각을 이 책 말고도 굉장히 오래전부터 올 봄부터인가요? 예, 제가 느끼는 미국의 경기라든가 주택시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볼 때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그런 걸 지금 책으로 보거나 또 제가 경기 체험을 하면서 느꼈던 건데 그런 내용이 담은 책입니다. 경제 컬럼 리스트니까 뭐 정확하게 판단을 하고 있겠죠. 미국의 경제 컬럼 리스트들이 굉장히 정확하게 맞히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자기네 나라의 서브프라임 모거지가 터질 때도 상당히 한 1, 2년 전부터 경고를 했었었죠. 그랬는데 그런 말들이 거의 다 맞아 떨어지고 그래서 이 책에 보면은 지금 우리가 금리가 지금 이제 우리나라도 한번 올리지 않았습니까? 미국은 지금 금리를 엄청 많이 올리고 있어서 사실은 집은 팔겠다고 내놓은 사람들이 많은데 사겠다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저희 나라 또한 지금 뭐 여러 가지 부동산세니 뭐니 주택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의 제재가 많다 보니까 집은 팔겠다는 사람들이 속속 나오고 있는데 사겠다는 사람이 없다. 시장은 이렇게 되면 굉장히 많이 흔들리죠. 그리고 또 거기다가 대출을 막다 보니까 대출을 받지 못하면 사실 서민이든 아니면 뭐 중간 정도 사시는 레귤러 부자들이라든가 뭐 적은 부자들이라든가 큰 부자들인가 다 은행의 레버리지를 통해서 자산을 축적하는 건데 그런 것들이 다 길이 막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집을 사기도 또 싸다고 해서 값이 좀 많이 떨어진다고 해서 딱 사려고 하면은 이제 대출 규제가 묶여 있어서 사기도 되게 힘들어지죠. 이렇게 이자를 계속해서 올리는 거는 그동안의 세계 금융위기가 2008년에 터지지 않았습니까? 그 전에 미국에서부터 시작됐죠. 2007년에 5%의 돈을 내도 95%를 은행에서 돈을 대출을 해줌으로써 이자와 원금을 갚을 수 없는 여러 가구의 주인들이 집을 삼으로써 주택시장의 붕괴가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그 일 때문에 2008년도에는 또 세계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굉장히 힘들게 한 3년 정도? 2011년까지 지내면서 많은 금융 회사들이 돈을 풀었고 이자는 거의 제로까지 내려갔죠. 미국도 그랬었어요. 제가 미국에 7년도에 들어가서 2007년 중간 정도에 제가 집을 한 채 샀던 경험이 있는데 그때 그래도 한 70%의 대출을 받았었습니다. 이자가 거의 제로였어요. 그래서 굉장히 잘 투자를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 이후에 이제 집을 또 하나 더 구입을 좀 큰 집, 그건 팔고 조금 큰 집, 왜냐면 제가 워낙 적은 집만 사다 보니까 이게 조금 움직이기가 힘들더라고요. 스튜디오 같은 게. 그래서 원베드룸을 사려고 이제 그 집을 팔고 이제 다른 집을 사려고 하니까 대출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다음부터. 대출을 다 막고 그러니까 집을 사는 사람들은 살 수가 없죠. 그러나 이제 자기가 이제 소득 자기가 받는 월급 또 버는 수익 이런 거에 맞춰서
대출을 주다 보니까 많이 벌고 또 월급을 많이 받는 사람들은 좀 어느 정도 40%, 30% 말이 됩니까? 미국에서 거의 90%씩 돈을 주다가. 그래서 참 그때 위축돼 가지고 부동산 시장도 이제 폭락하고 뭐 전 세계가 굉장히 힘들었었죠. 저희 나라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서 3년 후에 2011년까지 이제 그 거의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은행 대출도 이제 조금씩 풀어주고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경기도 좋아지면서 다 경기가 좋아지고 뭐 소득도 경기가 좋아지면 다 장사도 잘 되고 또 은행도 잘 돌아가니까 모든 게 이제 풀어지기 시작하죠. 그리고 금리를 계속 내리니까 돈 쓰기도 너무 좋았잖아요. 한국 같은 경우에 사실 금리가 엄청 거의 제로까지 뭐 내려갔다고 볼 수 있는데 그때까지 내려가서 자산을 축적한 사람들은 굉장히 좋은 기회였어요. 사실은 이제부터는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왜? 금리가 올라가고 그동안에 전 세계 모든 돈들이 많은 사람들이 또 그 돈을 빌려서 집도 사고 가게도 하고 또 돈도 뭐 대출 받아가지고 명품도 사고 저희 나라는 좀 그런 거 좋아하지 않습니까? 명품 맛있는 거 막 다 럭셔리하게 먹고 잠깐이지만 괜히 분위기를 내야 되고 뭐 하루에 저는 이게 1,000원이었나? 그랬는데 저는 이제 스타벅스 커피는 투자를 합니다. 사실 제가 뭐 그 정도는 해도 제 자신한테 당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매일 한 잔씩은 마시는데 요즘은 이제 달달한 1,000원, 1,200원짜리 커피 그래도 괜찮더라고요. 그러나 이제 저희 나라 분들 스타벅스 되게 좋아하잖아요. 한 잔 먹으면 4, 5천 원이에요 사실. 한 달이면은 참 뭐 20만 원이네요. 네. 그래서 그런 거 자체도 이제 뭐 생각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잘 돌아갈 때는 그냥 뭐 쓰고 일단 뭐 대출도 받고 은행에서 뭐 적은 대출들 마이너스 통장도 막 주고 통장도 막 만들려고 카드도 막 그냥 만들어주고 이러면서 뭐 사람들이 흥청망청 막 쓰게 만들죠. 그게 다 정부 차원. 그 다음에 이 금융 쪽 이런 것들이 다 장난질 치는 건데 사실 여러분들이 저같이 네가 뭘 한다 그러냐 뭐 이런 얘기 하실 수 있겠지만 전문가보다 저는 사실 제가 더 많이 알고 있지 않나 좀 건방지게 얘기하자면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전문가들도 뭐 역시나 똑같이 자기네들이 여러 사람들이 이야기한 거 신문을 보고 쓰고 또 그 내용에 대해서 자기의 생각을 쓰는 거기 때문에 저 또한 많은 신문과 또 많은 뭐 인터넷을 클릭해가지고 보고 공부하고 또 저 같은 경우도 현장까지 가면서 사고 팔고 또 비즈니스까지 한 사람이기 때문에 조금 더 좀 보는 동향이 현장에서 보는 동향이 좀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꼭 전문성을 띈 사람들만이 말이 정답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제 유튜브는 안 보셔도 됩니다. 예, 그분들 얘기만 들으시면 되고요. 단 하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문성을 띈 뭐 이렇게 신문기자나 이런 분들은 빼고 그분들은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아니고 우리에게 그런 얘기들을 이제 보고 듣고 해서 이제 좋게 자기 생각을 써준 걸 우리한테 공부하라고 이제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나머지 뭐 특출하게 뭐 강연을 하거나 뭐 여러 가지 전문성을 띄었다 이래가지고 하시는 분들 보면 이 사람들 좀 저는 좋지 않게 봅니다 사실. 예. 뭐 어디다가 뭐 집 사라 뭐 하라 이게 제가 책임질 수 없는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저는 전문가가 아니고 사기꾼이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예. 그분들하고 한번 제가 맞대면 해서 톡함을 하고 싶은 생각이 되게 많아요. 사실상은 예, 그냥 자기 생각대로만 오랫동안 주절주절 되다 보니까 안 맞아도 그만 맞으면 더 좋고 맞으면 자기는 이제 최고의 빅 강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분들 얘기는 전혀 듣지 않습니다. 사실 여러분들도 공감할 수 있는 얘기만 듣는데 전문성을 띈 것보다는 현장 경험이 많은 기자라든가 아니면 또 책도 많이 펴내고 또 여러 가지 자기가 경험에 의해서 이야기를 하는 분들의 얘기가 쏙쏙 더 귀에 들어오고 정답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하여튼 제가 오늘 뭐 여러 가지 며칠 동안 시장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들을 좀 몇 개 추려서 좀 읽어봤는데 하여튼 세계 경제는 내년부터 굉장히 안 좋아지는 걸로 제가 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신문들도 내년에 영국, 유럽 같은 경우는 블랙시티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3월 29일 날 블랙시티라는
영국에 이런 것도 이제 시작이 되면은 여러 가지 그 유럽을 비롯해서 굉장히 시장들이 안 좋아지고 특히나 중국은 지금 뭐 여러 가지로 지금 제가 굉장히 쭉 해서 스토리텔링으로 말씀드렸지만 중국이 굉장히 그 얼렁뚱땅이 그동안 되게 많았죠. 빚 가지고 빚잔치 되게 많이 하면서 빚 가지고 부동산 사고 빚 가지고 뭐 펑펑 쓰고 미국에 와서 보면 소리 제일 크고 제일 거들먹거리고 뭐 제일 뭐 하여튼 캐시 가지고 장난치고 했던 사람들이 중국 사람들인데 사실 그 사람들이 부동산들 제가 중국 사람들 데리고 다니는 거 보면 막 이렇게 미국 사람들이 막 이렇게 동남아 사람들처럼 막 뭐 일본 사람이나 뭐 한국 사람들처럼 이런 쪽의 비즈니스가 아니에요. 동등하거든요, 사실. 그런데 중국 사람들이 워낙 캐시를 많이 가져오니까 막 이렇게 중국 브로커들 보면 그러냐고 예스 막 이러는데 그 뒤에 얼굴은 이렇게 하다가 뒤에 보면 되게 피곤한 얼굴이었어요. 예. 거들먹거리고 그냥 캐시를 퍽퍽 사고. 그런데 그 사람들은 정말 투자를 잘한 거죠, 미국에. 왜냐면 미국의 그 중국발 위험성 그 경제가 무너질 확률이 지금 확실시되고 있기 때문에 내년 뭐 6%대 성장률이 뭐 그렇다 했는데 그 6% 마지노선이 무너지면은 사실 그 중국은 그 빚더미에서 나오기가 되게 어렵죠. 그래서 중국의 부동산은 지금 거의 뭐 팔리지도 않고 분양 같은 거는 할 수도 없죠. 지금 사는 사람이 없으니까. 근데 똑똑한 사람들은 이미 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막 그냥 현찰 다 가져와서 10년 전부터 투자를 해서 거의 3년, 2년 전까지 다 마무리를 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 작년, 올해는 뭐 거의 돈을 가져올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제주도 시장도 중국 것들이 와가지고 정말 많이 거들먹거렸죠. 그래서 다 그냥 펼쳐놓고 헤쳐놓고 뭐 여기저기 난립니다. 저 사는데도 서귀포시 중문관광단지 뭐 덩그러니 그 여미지 식물원 뒤쪽에 뭐가 시멘트만 덜렁 있는 5층짜리인데 유리도 없이 허허 그냥 텅텅텅 비어 있어요. 그게 뭔가 하고 물어보니까 중국 계열 그 건설회사가 개인 건설회사인데 뭘 지어가지고 분양하려고 그러다가 돈이 못 들어오고 뭐 이러다 보니까 걔네들은 마무리도 없어요. 그냥 그렇게 하고 그냥 끝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냥 유령처럼 드익하니 남아있는 게 하나 있죠. 그거를 뭐 다 부시고 뭐 깨끗하게 평지를 만들어 놓고 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고 그냥 도망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 뭐 도망이죠. 뭐 들어오지 않으면 그 누가 부셔야 됩니까? 부시고 철거하는데도 돈이 얼마가 드는데 그런 경우가 지금 제주도도 되게 많습니다. 뭐 미국 같은 경우도 제가 소식을 들어보니까 상당히 지금 분양이 안 되고 왜냐하면 제가 LA 같은 경우도 다운타운 같은데 이제 중국 계열 굉장히 큰 국영 그러니까 미국 정부에서 하는 건설회사들이 많죠. 그래서 그 정부에서 하는 그 건설회사들이 베이징 상해라는 그 건설회사에서 짓는 그 콘도들이 꽤 있었어요. 그 들어가서 보면은 값은 100만 불이 넘는데 안에는 50만 불도 안 되는 그런 그 시스템과 디자인을 해놓고는 100만 불씩 받고 얼렁뚱땅이에요. 제가 볼 때는 뭐든지 다. 그래서 중국 계열에서 뭘 하는 거 보면은 저는 신중을 기울여야 되고 중국계 돈이 들어와서 뭘 한다고 해도 미국계 무슨 시행 회사가 붙거나 이런 그 물건이어야만 확실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미국 물건 사실 때 건설회사는 중국계 돈을 대는데 나머지 시행은 자기네 뭐 캐나다면 캐나다 회사라든가 미국은 미국 회사, 호주면 호주 회사 이런 회사가 붙어야만 좀 디자인도 그렇고 시스템도 그렇고 좀 잘 돼 있는 집을 고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뭐 캐나다를 비롯해서 호주도 엄청나게 많이 들어갔죠. 미국계 뭐 중상 부자들이 거의 다 돈을 해외에 다 투자를 해서 이미 빠져나간 상태고요. 나머지 이제 있는 사람들은 이제 큰 부자들이 좀 뭐 유동성이 있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고 나머지 이제 중 밑에 부자들이 거의 마지막을 타서 집도 안 팔려가지고 대출 이자만 폭탄을 맞았죠. 왜냐하면 금리를 지금 뭐 되게 많이 올려야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저희 나라도 이제 계속 금리를 올리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합니다. 사실은 저는 그래서 스토리텔링을 시작할 때부터 부동산은 좀 거품이 좀 빠지거나 해외 부동산도 마찬가지고 국내 부동산도
문재인 정부가 되면서 부동산 값이 좀 몇 달 사이에 많이 올랐죠. 예, 많이 올랐지만 사실 당시에도 물건은 나와 있어도 팔리진 않았어요. 한 개 정도 뭐 이렇게 뭐 팔린 거 가지고 신문에 나왔는데 그것도 우리가 이제 나중에 읽어보니까 그것도 뭐 조작이지 않았습니까? 예, 그리고 저희 나라 분들이 이제 뭐 싸게 물건을 내려면 그 집 찾아가가지고 뭐 왜 이렇게 싸게 내느냐 이렇게 단합을 하고 그런다는데 참 시장이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고 급한 사람은 빨리 팔아야죠. 빚을 지고 이자를 부으면서 집을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잖아요. 빚이 많다면. 근데 그런 걸 갖다가 좀 물건이 안 빠지니까 싸게 팔겠다고 생각을 해서 물건을 좀 싸게 내놨다고 다른 분들이 그거를 제재를 하고 그런다는 건 잘못된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어쨌든 정체적으로 그 돈을 세계의 그 2008년 세계 금융 위기가 오고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제 여러 내용 중에 하여튼 우리는 이제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고 항상 허리띠를 졸라맨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제 내년부터는 더 추워집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2008년부터 우리가 이제 은행빚을 얻어서 집도 사고 쓰기도 했고 했지만은 금리가 이제 계속 상승하면서 여러분들 굉장히 그 추운 봄과 여름이 닥쳐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걱정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발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것들이 이제 터지면 주식이라든가 채권이라든가 달러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심하게 롤링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거에 대한 준비를 했으면 하고요. 그 어려운 시기에 또 준비하신 분들 돈을 킵하고 준비하고 계신 분들은 더 큰 부자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또 올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오늘은 제가 그 세계 경제의 파티는 끝났다. 위험한 미래라는 책을 한 권 추천해 드리고 싶어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원체 부자이신 분들은 별로 여유가 있으니까 괜찮으시지만 저희가 여유가 이렇게 그다지 많지 않거나 또 힘들게 계속해서 우리가 저금을 해서 노후를 준비해야 하시는 분들은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을 거라는 걸 생각하시고 한 권의 정도 책을 사서 보기 싫으시면요 얼마 내면은 그 인터넷으로 보실 수 있어요. 예, 그래서 보시면서 내년에 위험한 미래 우리 세계 경제가 어떻게 되냐 한 번 정도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